사실 그 팔복동이 왜 팔복동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신복리하고 팔과정이라는 정자 합쳐가지고 팔복동이거든요. 오다가 보면 이제 정예림로를 만나는데 정예림로에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온고을로잖아요. 예, 전주를 온고을, 온전전자를 쓰기 때문에 온고을로. 정예림로를 따라오다가 보면은 이제 콩지팥쥐로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다가 보면은 바로 쑥고개 길이 있는데 이 길만 걸으면서도 전주의 역사 그러면서 예, 전주를 살다 갔던 사람들의 흔적들. 걸어보면 건강까지 더하는 길. 그 이름까지 알면 이 땅의 내력도 보인다. 오늘은 정여림로를 걷고 숨겨진 이야기도 만나보자. 전주의 북서쪽 만성동 초입에서 넓은 새 도로 정여림로가 시작된다. 법원, 검찰청은 물론이고 혁신도시와도 연결되니 정여림로는 서부권 교통의 동맥이다. 이곳이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는데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곳이 팔과정로, 온고을로, 정예림로가 만나가지고 저 전주 국립박물관 있는데 쑥고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이 길이 바로 혁신도시의 관문입니다. 정여림로의 출발점이 되는 교차로. 그런데 아직 붙여진 이름이 없어 이 방송에 한해 임의로 JTB 사거리라 불러본다. 북쪽 시작점인 이곳 JTB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6.7km인 쑥고갯길과 만난다. 헌데 새 길에 붙여진 옛사람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아직도 낯설다. 정여립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혁명가죠. 세계 최초로 천하는 공공한 물건인데 어디 일정한 주인이 있는가? 세계 최초로 공화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전주 사람 정여립이고, 정여립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지만 그 정여립의 사상이 허균의 호민론, 그다음에 타산 정약용의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이 됐던 것이 바로 정여립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3년 전 당시 혁명적 사상을 주창했던 전북 출신의 정여립은 기축옥사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승자의 역사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상가. 신정일 씨는 정여립의 정신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결국 그 신념이 이 도로의 명칭에도 반영됐다. 정여립이 서울로 과거으로 갈 때 올라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이고, 정여립이 나중에 벼슬을 그만두고 대동계를 조직하고자 금구로 하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여립로로 만들었습니다. 추정이죠? 예, 그것은 추정이죠. 그렇지만 서울의 원효로 을지로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이나 을지문덕에 자취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민족의 얼과 인물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주가 낳은 세계적인 혁명가 정여립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주창한 곳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언젠가요? 2000년대 중반에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직접 명령을 하신 그 기사를 한번 제가 이제 그 전주시 명칭제정위원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길이 그 꽃밭정이 내거리, 선넘어 내거리, 명주골 내거리, 그러면서 또 여울초등학교 그런 이름들을 지으면서 견원로도 만들고 그랬는데 정여립로를 만들 길이 없었어요. 길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 길이 팔과정에서 바로 쑥골과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이 기회에 정예림로로 명명하자 했더니 이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제가 도로명 세주소 사업에 참여해 정여림로라 명명하기까지 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 두 발로 정여림로만을 오롯이 걷기는 오늘이 처음. 설레고 새롭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이 후곡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일대 사람들이 조그마한 둔벙을,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받아두었다가 그 빗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둔벙이라고도 하고 저수지, 소류지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 숲이 다 들어서고 그렇지만 이런 소류지, 후곡지 같은 둔벙, 우리말로 둔벙이죠. 이걸 그대로 잘 보존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정여림로를 굽어다보는 황방산. 그 아래론 둔벙은 물론 다랭이 논도 아직 그대로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거문화의 허파가 되는 자연. 정여림로에 남아있는 옛 마을도 처음 찾아본다. 지금은 이렇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건물을 짓느라 어수선하고 옆에는 이제 농수산대학이 있고 복잡하지만 예전에는 한적한 마을이었거든요. 느티나무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정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동구박 느티나무가 있으니 틀림없이 긴 세월.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까? 황방산 아래 두현마을. 근래에 원룸촌이 들어섰지만 옛 자취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공조 참호와 나중에 한성 좌윤,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 부시장을 지냈었던 김해공 씨 재택의 정부인 평강채 씨가 시아버지가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얼음을 깨고 손을 다쳐가면서 잉어를 잡아가지고 와서 해서 병환을 낫게 했다. 그 공을 높이 기려가지고 이렇게 정려문을 세웠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부 다 평강 채씨, 채씨란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 얘기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은 그 성이 없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여자들. 채씨, 김씨,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얘기라니까 우리가 여권 시장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1900년대 초에 증산 강일순 선생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했던 얘기가 선천 시대는 남자의 시대나 후천 시대는 여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했었는데 정말로 그 100여 년을 이쪽 저쪽 두면서 여권 시장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이 참 평등하게 남녀 평등 시대가 도래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돌아보니 최근 100년의 시간은 개벽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차별과 불합리.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겨우 100여 년 사이에 변화됐다. 마을 이름인 두현에도 옛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기가 말두자, 고개현자.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가서 그 말바위에다 놓고 재가지고 가서 전주장에 가서 달아보면은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말바위, 두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현마을에서 황방산으로 난 옛길. 고갯마루엔 곡식을 재던 말바위가 있다. 전주장에 가기 전 쟀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으로 납부하던 곡식의 양을 재던 곳이라고도 하니 옛 농민들의 애환이 스며 있으리라. 말바위 고갯길은 전주 부성에서 서부 평야로 이어지는 최단 지름길. 그 옛 시간은 조선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 두현마을 남쪽 아래 용흥마을. 이곳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불이 모셔져 있다. 이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산신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셨다고 이 소리를 마을에서 신앙처였었네요. 신앙처 옛 사람들의.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다가 누가 이제 불상을 새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상하고 스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74년도에 예. 이제 강원도 예. 오대산 그 월정사에 있다가 예. 인연이 이렇게 다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예. 와가지고 그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은 아니고 예. 허스러운 건물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라고. 저 건물 안에. 예예. 이 건물 안에 예. 여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팠는가는 몰라도 예. 물이 약수라고 그래서 여가 졸졸졸졸 나왔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70년대에 맺은 인연이 또 한 10여 년 전에 다시 이어진 것이네요.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예. 여기 군산에 그 나포면 나 보면 예, 그 불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예, 예.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거기는 역사도 깊지만 좋은 터가 좋아요. 예. 예, 거기도 아주 허스로보니 이장은 절이 그냥 폐가야. 예. 사람도 없고 절은 오래된 절인데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1980년도에 큰 뜻을 품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29년 8개월을 살면서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 그 나름대로는 불사를 잘 하고 예. 큰 불사 했어요. 예. 거기서 제 나름대로는 예,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렇게 불사하다 보니까 어디 뭐 다니고 못 오고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딱 접고 내려와서 조금 이제 돌아다니다가 만행으로 돌아다니다가 예. 어떻게 또 묘하게 여기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있을 때에도 내가 이제 말년에는 이 노천에 있는 예. 이런 석불님 이게 모시고 기도나 하고 이제 이 세상 회양해야겠다. 이게 내가 원이었다고. 예. 근데 묘하게 이렇게 석불로 가공되기 이전에는 마을의 산신바위였다고 전해진다.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소망을 응축해 결국 석불이 된 바위. 한낱 돌덩이였을지도 모를 운명을 간절한 마음들이 변화시켰다.
본래가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부처요. 이미 깨달아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시양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구름이 끼면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마음도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탐욕을 부리고 화를 부리고 또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업이 되어 가지고 그 구름같이 마음을 가리니까 이 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마음의 무명만 제거만 되면 밝은 태양과 같이 대광명으로 평화롭게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용현마을을 지나 콩쥐 팥쥐로와 만나는 교차로. 김제 부안을 오가는 차량들로 붐비며 석임제 IC와 인접해 외부와 전북 혁신도시를 잇는 관문이다. 콩쥐 팥쥐로 인근에는 전에 없던 그림 같은 풍경. 농축산 관련 연구소 시험장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교차로를 지나 약 1km 남쪽은 세계적인 영화가 탄생한 곳이다. 지금은 사라진 기생충의 고급 저택. 사실 영화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에 저마다 이제 주인공으로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는데 저 위쪽에서 영화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을 찍었다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사라진 기생충의 고급 저택. 화면으로 본 그 공간들이 이곳 정여림로 인근에 잠시 실제했었다니 참 묘한 일이다. 어쨌거나 영화와 현실, 그 간극을 생각해 본다. 오래전 영화인데 이범선 선생의 그 소설 오발탄을 영화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 철호 영호인데 철호가 너무 정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동생이 어느 날 그래요. 형님, 양심이란 말이죠. 손끝에 가시 같아가지고 조금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콕콕 찌르거든요. 그런데 손끝에 가시 빼버리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서 참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상, 아까 얘기했던 이범선의 오발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회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영화 속 이야기란 게 어쩌면 현실보다 말랑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여림로의 마지막 즈음, 가혹한 운명과 맞섰던 가슴 아픈 삶이 남아있다. 모근 선생은 지금은 서천에 편입된 한산에 살았었는데 고려 말의 문장가 가정 이곡 선생의 아들이거든요. 대단했던 문장가 정도전과 함께 모근 이색 선생이 아버지한테 글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고려 말에 대단한 문장가로 활동했었는데 포운 정몽주, 야은 길제, 모근 이색, 사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모근 이색은 이성계의 편을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죽고 나중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문생들을 데리고 와서 산중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여강, 오늘날 그 실력사 있는 데가 여강이거든요. 뱃놀이나 하자 해가지고 병난도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감사가 보냈다고도 하고 또 그는 그 정도전이 보냈다고 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의문사지요. 죽음도 멈출 수 없었던 충절. 모근의 DNA는 후손의 후손으로 이어졌고 이흥발도 그 담대한 정신을 물려받았다. 전주가 낳은 그 이름난 충신 이흥발이라는 사람은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청나라에 사신이 오니까 청나라 사신을 목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베지 못하고 나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우리나라가 항복하니까 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관직을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은가하면서 후손들을 가르쳤던 충신 이흥발의 정여림로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길인 쑥고개 길. 길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길의 시작이 된다.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옛말에 낡은 것이 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여림로에서 오다가 보면 온거울로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콩쥐팥주로 그리고 쑥고갯길, 천잡로 그런 길들이 있는데 사실 길 이름만 알아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 그래서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걸어보면 새로운 길 정여림로. 이제 지나온 길을 한 자리에서 곱씹어 보자. 박물관 밖을 나서는 길에선 현재를 살피고 미래도 그려보자.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